인플루언서의 글쓰기. 글을 쓰지 않았다면 10년은 더 고생했을 것이다. 어느 날 친구와 산책을 하다가 오랜 습관이 있는지 그 습관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습관이 없다. 당신은 어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SNS 계정에 글을 쓰는 습관이 있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SNS 계정에 글을 쓰는 습관이 있었다. 2014년 9월 홍콩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SNS 계정에 글을 썼고 3권의 책을 냈다. 이 책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 책을 통해 지난 시간의 글쓰기가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하고 싶다. 첫째, 글쓰기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식이다. 첫째, 글쓰기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식이다. 너무 와닿아요. 나는 대단한 취미가 없다. 일을 하지 않은 날에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밥을 먹고 수다를 떠는 정도다. 여행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홍콩과 중국 선전에서 일했지만 마카오의 카지노도 아직 가보지 않았을 정도다. 홍콩의 어, 랑콰이퐁은 2년 전 손님이 와서 함께 둘러본 게 전부고 평소에도 야간 활동을 즐기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무료함에 빠진다. 특히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느낄 때면 더더욱 그렇다. 글을 쓰면 그런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글을 쓰면 그런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반적인 글쓰기는 번뜩이는 영감을 바탕으로 뼈대를 구성하고 글을 완성한다. 보통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고 남는 최대한의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쪼개가며 사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건 이미 사치가 되어버렸다. 2시간을 써서 영화를 보고 공연을 보고 SNS를 보는 것과 2시간을 들여 글을 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다른 사람의 창작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지만 글쓰기는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글쓰기는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은 창작자이자 생산자가 된다. 당신은 창작자이자 생산자가 된다. 글쓰기는 생각과 영혼의 발현이다. 전자와는 완전히 다르다. 소비 자체는 고품격 쾌락을 안겨주지 못하지만 창작은 가능하다. 사람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고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은 부족하다. 당신은 수용자가 되고 싶은가, 창조자가 되고 싶은가? 내가 쓴 글이 인터넷에서 사랑을 받고 내가 낸 책이 서점에서 꽂혀 있는 것을 볼 때면 이 세상에 나만의 작품을 남겼다는 만족감이 든다. 30여 년을 헛살지 않았다. 둘째, 글쓰기는 무지를 없앨 수 있다. 글쓰기는 무지를 없앨 수 있다. 무지는 세속적이고 저급한 2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나는 스스로를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홍콩 금융 종사자들의 패션을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것이고 고급 호텔의 매너 역시 배우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서민으로 잘 살아왔다. 수다를 떨 때 저속한 말도 많이 쓴다. 비록 리샤오라이만큼 직설적이지 못하고 왕서만큼 부풀리지도 못해도 말이다. 일상에서도 그리 고급스러운 삶을 추구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피하려고 했다. 왠지 그런 삶은 대중과 민생 그리고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나는 세상이 즐거워야 사람도 즐겁고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급한 삶을 용납하지 않는다. 글쓰기는 그 저급함에서 벗어나게 한다. 글쓰기는 그 저급함에서 벗어나게 한다. 글쓰기는 흡수가 아니라 창조다. 창조는 숨겨져 있는 함의 속으로 들어가 깊이 파고들고 멀리 나아가게 한다. 당신이 머릿속에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사물을 보는 눈은 더욱 예리해지고 다른 시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거든요. 당신이 머릿속에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물을 보는 눈은 더욱 예리해지고 다른 시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글을 쓰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은 이 사물들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당신이 보는 세상은 글쓰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점의 형태에서 선의 형태가 되고 다시 그물이 되면서 마음속에 더욱 완전한 세계가 펼쳐진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색적인 하늘과 땅을 보게 되는 것이다. 셋째, 글쓰기는 이 시대의 최고의 투자이다. 셋째, 글쓰기는 이 시대의 최고의 투자다. 과장된 말이 아니라 내 사업적인 성공은 글쓰기가 준 선물이다. 뉴미디어 글쓰기는 사업적 가치와 함께 거대한 영향력까지 가져다 주었다. 나는 홍콩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글로벌 분산 투자 업무를 했는데 첫 번째 고객이 내 SNS 계정의 팔로워였다. 이런 독자 고객 덕분에 지금은 꽤 좋은 집에서 멋진 삶을 살고 있다. 4년 전만 해도 내가 책을 낼지 몰랐고 100만 팔로워가 생길지도 또 꿈꾸던 삶이 몇 년이나 앞당기게 될지도 몰랐다.
지금 이 모든 것은 현실이 되었고 모두 글쓰기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지금 이 모든 것은 현실이 되었고 모두 글쓰기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인터넷 발달, 특히 무선 인터넷 혁명은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줬고 개인 브랜드가 각광받는 시대를 도래시켰다. 당신에게 탁월한 관점과 전문적인 콘텐츠만 있다면 세상은 당신의 재능을 알아볼 것이다. 글쓰기는 당신의 브랜드를 만드는 최고 방법 중 하나이다. 글쓰기는요,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래요. SNS 통해서 그 글들이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물을 것이다. 나는 원래 글 쓰는 습관도 없고 글을 써본 지도 너무 오래되었는데 글쓰기가 가능할까요? 내 대답은 당연히 가능하다다. 나 역시 30이 다 되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글쓰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책 속에 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넘쳐도 쓸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니까 말은요, 지나가거든요. 말은요, 지나가요. 근데 글은 남아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력이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력이다. 다가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영향력을 가진 자, 즉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하나는 말솜씨, 하나는 글솜씨이다.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실까요? 말솜씨, 글솜씨.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요. 스피치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피치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스피치, 그 다음에 연기.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다 말솜씨가 좋아요. 또 한 가지 글솜씨. 그러니까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글이에요. 근데 말은 한 번 말하면 지나가거든요. 그 말이. 근데 글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쓴 글은 남아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말솜씨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글솜씨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씨, 글씨, 솜씨. 말씨, 글씨, 솜씨. 하나만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저는 사실 걱정이 좀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쓸데없이 걱정이 좀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예. 그리고 되게 마음이 불안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불안하다는 건 좋은 일이다. 당신이 불안하다면 이는 시대의 변화를 느끼고 있지만 자신의 지식 수준이 이 세계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당신이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증거이다. 만약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고 자신의 외부 세계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불안감 따윈 필요 없다. 불안감은 더 나은 자신을 바랄 때 생기는 것이니 말이다. 불안감은 더 나은 자신을 바랄 때 생기는 것이니 말이다. 네.